네, 오늘은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나이가 떨어지면서 대표적인 노화의 원인 또는 노화의 결과인 이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피로의 원인 중에 저희가 앞선 강의에서는 부신기능 저하가 제가 가장 중요한 기능의학적 원인이라 하면, 오늘은 에너지를 만드는 그 세포의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노화가 되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토콘드리아가 뭘까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뭐지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포 안에 우리가 DNA를 포함하고 있는 핵 말고요, 옆에 자그마한 소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나이가 들면은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기능인 그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고요. 반면에 노폐물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 또는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해요. 마치 공장에 비유하면은요, 처음 공장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산물, 우리가 이제 어떤 원하는 상품들을 잘 만들어내던 공장이 자꾸 이렇게 노후가 되면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 만드는 효율성은 떨어지고 공장에서 오폐수 같은 것들이 많이 나는 것처럼, 좋은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나이가 들면은 노화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젊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이 미토콘드리아를 검사하는 방법인 소변 대사물 검사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대사물, 우리 몸속에서 대사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계속 대사가 되는데, A에서 B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서 나이가 들면서 그 효소의 기능, 그것을 넘겨주는 효소의 기능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원활한 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대사를 도와주는 대표적인 것이 미네랄과 비타민이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코엔자임과 또는 코팩터라고 하는 이런 조효소들이 도와줘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사를 옮기는 효소의 기능도 떨어지지만 먹는 것도 부족해지고 하면서 미네랄과 비타민과 여러 아미노산 같은 그런 대사를 도와주는 코엔자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에너지의 공장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에서 B로 넘어가서 가야 되는데 B에서 C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 B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겠죠. 넘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소변으로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소변 검사에서 특정 대사물이 증가가 되면은 그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소변 유기산 검사, 소변 대사물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한 레포트를 통하여서, 굉장히 영어로 많은 대사물들의 좀 낯선 이름들이 적혀 있는 리포트를 통하여서 이쪽에 대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 대사물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비타민과 미네랄을 먹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대사인데요. 우리가 흔히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에너지를 넘치게 만드는 건데, 이 지방대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아디페이트와 서브에레이트 같은 이런 대사물들이 지방대사를 촉진시켜가지고 지방을 패티 애시드라는 지방산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미토콘드리아에 넣어줘야 되는데, 역시 같은 이유로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어떤 변화가 있죠? 체지방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지방은 늘어나고 에너지는 떨어지는, 음식 가운데 지방이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부산물을 만드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중간에 이 카르니틴이라는 것이, 이 카르니틴 셔틀을 태워가지고 이런 지방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흔히 비만의 다이어트에 많이 사용되는 카르니틴 영양제가 이런 지방대사를 좋게 해서 다이어트도 시키고 에너지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 수 있어요. 비타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탄수화물 대사와 관련되는데요. 탄수화물도 우리가 먹는 포도당이 피루베이트라고 하는 피루빅산을 넘어가서 궁극적으로 이 아세틸코에이라고 하는 이 미토콘드리아의 그 에너지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방 대사가 잘 돼야 되는데, 문제는 마찬가지 이 에너지가 떨어지는 요인 중에 이 탄수화물 대사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피루베이트, 락테이트는 혹시 들어봤을까요? 한국말로는 젖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곤이 쌓일 때 젖산이 쌓인다. 운동선수들 통증을 느끼는 것이 젖산이 쌓이는 건데, 이런 대사물들을 증가가 되면은 락테이트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구나. 근데 그때 에너지 때 저희가 쓰는 영양제들이 비타민 B1, 비타민 B2, B3, B5 같은 비타민 B군이에요. 그리고 알파 라이포릭 애시드라고 하는 아미노산 같은 것도 도움을 줘요. 흔히
비타민 B 주사들과 이런 신데렐라 주사라고 불리우는 알파 라이포익 애시드들이 에너지 대사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흔히 개원가에서는 에너지 영양제, 영양주사라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타민 B를 먹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탄수화물 대사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무엇보다 미토콘드리아 자체에서는요, 지방 대사,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대사가 최소화돼서 아세틸코일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의 경로를 통과하면서 여기 있는 ATP라는 에너지를 만드는데요.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서 각 대사와 각 효소들이 사용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효소와 어떤 대사물이 증가되면은 그쪽에 에너지가 잘 돌아가지 않는구나라고 보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코엔자임 Q10이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나 또는 알기닌, L-알기닌 같은 것들이 각각의 그 미토콘드리아의 각 대사물들을 도와주는 조효소예요. 그래서 흔히 만성피로 때 내가 비타민 B를 먹어야 될지 마그네슘을 먹어야 될지 코엔자임 Q10을 선전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것을 먹을지 모르면 이 소변 유기산 검사 통해서 나의 미토콘드리아 쪽에 대사가 나쁜지 어느 부분이 나쁜지에 따라서 맞춤 처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산 검사의 결과지를 보면은 내가 어떤 서플리먼트 또는 어떤 기능성 식품을 먹어야 되는지를 가이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부분이고요. 반대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좋은 의미로서는 에너지를 만들지만 기능이 떨어지면 대표적인 것이 활성산소 또는 산화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증가시켜서 우리 세포 또는 우리 몸속의 각각의 기능들을 망가뜨리고 노화를 촉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항산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우리 몸속에서 받아가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항산화가 중요한데 항산화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타민 B, C라든지 비타민 B, E 다 항산화죠.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셀레늄 같은 것들 또는 글루타치온 같은 이런 대표적인 항산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항산화 부분들은 서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음식을 먹기보다는 이런 홀푸드 중심으로 먹는 것이 좀 더 권고할 수 있고요. 특별히 블랙베리라든지 레스베라트롤 같은 베리류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항산화고요. 옆에 있는 것은 커큐민, 강황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죠. 그린티, 녹차 등등에서 나오는 굉장히 좋은 항산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홀푸드 형식으로 먹는 항산화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네, 저희 병원은 강남 메이저 병원이고요. 예전에 강남 미지메디 병원이라고 대치동에 있는 병원이고요. 저희 헬스 에이징 센터에서 저 김경철과 또 우리 신동엽 선생님께서 이처럼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부스터 시켜주기 위해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환자들을 평가하고 치료하는 그런 병원입니다. 기능의학 부분이 좀 낯서실 거고요. 또 새로운 생화학적 지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더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면 제가 다음 강의에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